사이트 피싱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딱 반응을 할 수 있는 베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네가 요거만 놈이다 그래. 깜짝이야. 밑에 손 때렸는데. 아니 지난 편부터 이게 까치 귀신이 붙었나. 이 스피너베이트 이런 것들이 무네요. 오케이. 우와, 수초 뺐어. 번쩍하다니 그냥. 원래 촬영의 최대요. 빅베이터가 딱 나오면은 봄이 왔구나를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봄은 봄이네. 붕어낚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 저수지를 삥 둘러서 다 붕어낚시 하는 사람들. 수심이 많이 없네. 많이 없는데 지금 바닥이 보시다시피 다 청태예요. 청태고 여기 저수지가 물이 겨울 내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물 보이는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물이 없었는데 수심이 좀 얕은 쪽이고 금방 수온이 이제 오르겠다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수위가 조금 불었습니다. 많이. 이거보다 훨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느낌은 굉장히 괜찮아요. 물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인안에 적당하게 지금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 커버들이 단지 이제 이 청태가 많아가지고 이런 쪽은 바닥을 노리는 낚시보다는 중층을 유용하는 낚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골창 안이라서 그런지 지금 수심 한 90cm에서 1m 정도 잠수되는 크랭크베이트인데 멀리 던져도 지금 바닥에 바텀이 바닥에 툭툭 치거든요. 그 수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지난 편도 이제 저수지 편을 했잖아요. 특히 지난 편보다가 규모가 훨씬 더 큰 저수지인데 이제 겨울은 깊은 쪽에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산란할 의식한 베스들이 서서히 얕은 쪽으로 오는데 왜 얕은 쪽으로 오냐면 얕은 쪽으로 와야만 그 기온이 더 높습니다. 수온이 더 높습니다. 수온이 더 높은 쪽에 있어야 그 몸에 배인 알을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낮은 수온에서는 숙성이 될 수가 없죠. 베스가 뭐 사람처럼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수온에 따라 가지고 체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1도라도 더 높은 쪽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실로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수지 제방 쪽보다는 본류에서 지리로 들어가는 쪽, 이런 봄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 안쪽에 더 얕은 쪽으로 그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누워도 이제 봄이 산란이 임박해질수록 조금 더 빠른 무빙 계열이 더 잘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봄에는 대부분 이제 저크베이트 위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사용하는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차트베이트, 안에 산란 막 임박해서는 타부터 또 되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깊은 쪽으로 가보시죠. 찾아야 돼. 깊이를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크랭크베이트는 워킹이니까 만약에 크랭크베이트를 10개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은 2m 이상 들어가는 건 한 개 정도? 어쩌다가 이제 깊은 쪽에 가서 크랭크베이트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1에서 2m 들어가는 게 한 50%, 그 다음에 1m 미만이 한 또 20%, 그 정도. 워킹에선 대부분 그런 쪽에 밖에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쪽으로 공략을 하려면은 이제 뭐 제방이나 이런 쪽에 직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수심이 되고 나머지는 캐스팅을 하면은 특히 팽지형은 대부분 2m 안쪽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걸 하다 보면은 미끌림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하드베이트 낚시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하드베이트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하드베이트는 소프트베이트보다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소프트베이트는 뭐 대부분 많이 들은 거는 20개 정도 넣어놓고 뭐 6,000원, 7,000원 하는데 이게 하드베이트는 대부분 하나에 10,000원 이상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몇 번 던져보고 많이 걸린다 싶으면 대부분 다른 걸로 교체를 해버리죠.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탈피하자면은 수심층에 맞는 하드베이트를, 크랭크 베이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공략하는 게 훨씬 이제 걸림도 적고 조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블러시 쪽에 딱 나와 있어야 낚기가 좋은데, 작은 사지들도 아예 눈에 띄질 않았네. 낚시가 안 되는 데만 골라서 다니거든, 내가 보니까. 요즘 계속 지금 체포인트 와서는 별로 안 좋네. 붕어들이 산란이 임박하니까 사람 겁을 안 내네. 앞에서 막 짝짓기 하네. 야, 뱃스가 안 보이네. 뱃스 보여야 되거든, 육안으로. 2마리 있다, 2마리. 3마리 있다. 오우씨, 맞네?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인마들 없었는데, 분명히. 내가 못 봤다 뿐이고, 뱃스는 있었네. 요 연마는 지금 올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죠? 한 30 되는 거, 이거. 사이트 피싱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딱 반응을 할 수 있는 뱃스가 따로 있습니다. 관심만 보이는 뱃스가 있고, 와서 공격을 하는 뱃스가 따로 있고, 대부분 근데 한 마리가 있는 것보다는 2~3마리가 모여 있을 때 경쟁심에 2~3마리가 딱 보다가 시간 지나면은 내가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경쟁심에 확 공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낚기가 쉬워요. 여기도 지금 2~3마리가 모여 있거든. 저기 붕어가 많으니까 애들이, 붕어가 많아가 불안해. 온다. 2마리 3마리. 그래, 네가 요거만 놈이 있다 그래. 저소지를 쭉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다른 데로 사실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뱃스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어. 지금 뱃스를 봤어요. 한 3마리, 4마리 봤는데 그 중에 지금 1~2마리가 반응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트 피싱을 했는데 지금 먹었어요. 와, 여기도 붕어 봐라. 붕어 진짜 크네. 그때하고 느낌이 확 다르네. 우리 왔을 때하고는. 그때는 붕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거든. 오케이. 아니, 지난번부터 이게 짜치 귀신이 붙었나? 이 스피너베이트 이런 것들이 무네요. 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20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쪽에 낚시를 하러 한 2번 정도 왔는데 입질도 못 받은 데거든요. 근데 오늘 좀 오면 입질을 안 받겠나 싶어서 지금 왔는데 작지만 한 마리 지금 3번째 지금 와서 한 마리 낚습니다. 보니까 붕어 산란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렇네요. 지금 셀로로 이렇게 붕어나 잉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쿵덩쿵덩 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보통 이제 붕어 산란이 딱 끝나고 나서 잘 되거든. 수심이 옅어가지고 무거운 걸 하면 되고, 지금 8분의 3온스에 인디아나 보내야 됩니다. 싱글 인디아나. 진동 폭만 크고 홀링 속도가 좀 늦게 해가지고 정태가 많아가지고 걸리네. 오케이. 크다. 야, 제대로 된 거야 말이었네 이제. 자, 이 위로 이때가 최고 큰 사부터 그죠? 나갔다 그죠? 아직까지 약간은 붉은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막 올라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드네요.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부들 끝에서 물었어요. 청태가 지금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딱 중층으로만, 중층으로 해드리고 청태가 걸립니다. 물이 흐려가지고 깊게 보이는데 사실은 얕아요. 바닥이 안 보여가지고 수심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던지면 바로 밑에서 바로 그냥 탁 가요. 엄청 얕아요. 깜짝이야. 밑에서 때렸는데 발 앞에 있었어. 여기는 지금 2마리 낳고 이제 반응을 했으니까 쭉 가면은 반응할 겁니다. 한 가지 힌트가 바로 발 앞에서도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 발 앞에를 잘 놀아요. 이게 청태가 자꾸 걸려가지고 회전하는 미끼에 이렇게 자꾸 찌꺼기가 걸리면은
이 차터베이트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회전하거든요. 현장 상황이 지금처럼 이게 청태들이 많고 회전하는 미끼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차터베이트가 효과적이고, 또 물이 굉장히 흐리고 막 장애물이 많고 하면은 차터베이트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터베이트 잘 걸리거든요. 걸려가지고 그때는 또 스피너베이트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포인트가 조금 무빙로에 되긴 하는데 좀 예민하다 뭐 이럴 때는 스피너베이트보다는 제 경험상으로는 또 차터베이트가 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게 스피너베이트는 막 번쩍번쩍하고 진동도 세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공격 본능을 일으켜 가지고 베이트 피쉬가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니까 공격 본능을 일으켜서 먹으려고 하는 배스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차터베이트는 그러진 않고 그냥 병 들어가서 다다다다 이렇게 떨려서 움직이는 그런 베이트핏이 흉내를 내는 것 같고, 진동이 좀 틀리거든요. 회전하는 진동이고, 이 차터베이트는 앞에서 이렇게 판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짧은 진동이 느끼죠. 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짧은 진동에 의해서 배스를 자극하는데, 그게 뭐 딱히 제 생각인데 그게 딱 뭐 그렇다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경험상 그렇게 하는 거지. 앞에서 우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덜커덕하기에 5차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작은 게 갑자기 앞에서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충격이 팡 하고 오네요.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지금 입질 받았는 게 다 지금 이게 수초하고 닿는 자리. 오케이. 맞았다. 덜커덕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수심은 앞쪽이나 멀리나 수심은 똑같아요. 오히려 바람이 살짝 더 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우와. 오케이. 우와. 수초 앞에서 번쩍하다니 그냥. 로드 뺏길 뻔했어. 수초 앞에서 번쩍하더니. 우와. 원래 촬영이 최대요. 원래 촬영 최대는 아닌 것 같다. 지난번에 우리 그리고 금호에서 이보다 더 큰 거 낚긴 낚았는데, 야 그래도 이 무빙로어로 자 차터베이트 8분의 3온수의 차터베이트입니다. 앞에 여기 수초 요 수초 앞에서 그냥 번쩍하고 나와서 먹었어요. 자, 이번 편에 제대로 레인보우 캐시하네 그죠? 바람 불어주면 더 땡큐죠. 이런 조건이 딱 그 빅베이트를 연습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앞에 발 앞쪽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발 앞쪽에 마름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빅베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보고 공략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칼라가 눈에 좀 많이 확 띄는 게 좋아요. 그래 어떻게 지금 멀리서 해도 어떻게 헤엄쳐서 오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좀 잘 되면은 약간 리얼한 걸로 바꾸셔야 되는데, 딱 위치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딱 보여야 돼. 오늘 오전 촬영은 이걸로 한 마리 잡으면 끝인데, 빅베이트까지 딱 나오면은 야 제대로 이제 봄이 왔구나를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시간에 이제 이게 크게 막 이게 효과적이다는 아닌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도 사실 그 가능성을 보고 꼭 낚아야 되겠다 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활성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김에 빅베이트도 때리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물이 적당하게 흐린 쪽이 훨씬 더 배스들이 경계심도 덜 갖고 확률이 높죠. 큰 게 앞에서 휙휙 하면 본능적으로 확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맑아버리면 벌써 저쪽에서 오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따라오기만 하고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그런 경우가 물이 맑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어휴. 크진 않는데 한 마리 딱 거기서 나올 것 같은데 딱 튀어서 나먹네요. 자, 오늘 촬영은 제 봄이 왔구나 완전히. 전편도 물론 이제 무빙루어에 반응을 하긴 했는데 워낙 뭐 작은 사이즈였고, 특히 여기가 이제 경상도 영천권인데 오늘 날짜가 23일입니다 3월 23일인데 완전하게 100%는 아닌데 거의 이제 봄이 와서 옆에 보시다시피 막 잉어 붕어들이 산란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즌으로 이제 가는 징조들입니다. 오늘 뭐 빅베이트에도 한 마리 낙다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차트베이트, 스피너베이트, 무빙루어에 반응하고 그 중에 또 사이즈 큰 것들도 있었고, 자, 이번 촬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 달리시면 됩니다.